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까요? 이번 사연은 아내의 결정으로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가족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는 4대 독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를 잇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깊은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도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는지 봐왔고, 그렇기에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야속하게도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길 저희보다 더 원했던 저희 부모님의 성화가 어땠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내도 저도 무척 지쳐가는 날들이었죠. 아내가 먼저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 했지만 저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매번 거절했었죠. 하지만 저 역시 더 이상 부모님의 성화에 지쳤기에 함께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집안 제사가 있어 본가를 찾았고 그날 역시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봐야 뭐하겠냐? 조상님 볼 면목도 없지. 남의 집 며느리들은 애도 잘 낳는다는데 우린 무슨 복이 없어. 아직 손자도 못 보고. 그날 역시 어머니는 아내에게 또 심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나 며칠만 친정에 있고 싶어. 저 역시 더 이상 아내를 달래주는 것도 지쳤고 아내와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에서 며칠을 쉬고 돌아온 아내는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안일도 회사일도 예전과 다름없이 잘 해나갔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만 셋 낳은 제천댁 며느리한테 어렵게 얻어온 속옷이다. 잘 챙겨서 입고 이건 한 잔쭉 마셔라. 어디선가 미신을 듣고 오셨는지 남이 입은 속옷을 입으라고 아내에게 강요했고, 알 수 없는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제가 보기에도 과할 정도로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아내는 웬일인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별말 없이 다 따랐습니다.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해결책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는걸요.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저는 꿈에 그리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머니의 미신이 통한 건지 아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는 곧 아빠가 된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임신한 아내를 보며 점을 보고 왔는데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했다며 몸 관리 잘하라고 하시면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어머니가 간절하게 아들을 원하시기에 기왕이면 아들이길 바랬죠. 출산일이 다가왔고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한 대를 이었다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우리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어느덧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였죠. 행사를 치르는 동안 얌전했던 아이가 잔치가 끝날 무렵 열이 오르더니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병원으로 갔고 아이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의사는 장염이라며 며칠간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염 정도는 쉽게 걸리기도 하는 거라는데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입원한 김에 다른 아픈 곳은 없는지 챙기라고 부모님의 성화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아이의 혈액형입니다. 물론 흔히 부모의 혈액형을 통해 나올 수 있는 혈액형과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이의 혈액형이 흔히 볼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닌 특이하게 분류되는 혈액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유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고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의심이 드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이런 걸까요?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을 술에 찌들어 지내는 저를 보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혹시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갑자기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 아이야? 아내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는 듯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 연락을 받았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평생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데 이 문제로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아내는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하네요.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술을 했고 그 결과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해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삶도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당신만 이해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절 설득했습니다. 1년 남짓 함께 한 정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냉정한 마음이 들다가도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저를 아빠로 알아보며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만 납니다. 바쁜 출근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문득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이를 받아들인다면 정말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평생 잘 키워낼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